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무형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이고요. 또 하나는 동작이나 상태, 즉 행위를 나타내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명사와 동사,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영어도 역시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문 영문법식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와서 마치 품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품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할 때 이거 명사야, 이건 형용사지, 이건 부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 대한 개념만 잡고 그걸 자연스럽게 써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 품사 나열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예, 영어에서 명사는 가장 중요한 품사입니다. 따라서 이 명사만 나열이 돼도 웬만한 뜻들은 다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나, 배, 아픔, 화장실, 똥, 예,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장이 아니죠. 그냥 단어만 나열한 겁니다. 중요한 품사인 명사를 나열해도 웬만한 뜻은 알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문장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는 품사가 도대체 어디에 오는가 이것을 이해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명사의 위치는 동사의 앞,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주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일반 동사 뒤에 오면 우리는 이것을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예, 따로 동사의 목적어라고도 부르죠. 자, 또 한 군데 전치사 뒤에 위치하는데요. 이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명사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하게 된다? 동사의 앞, 동사의 뒤, 그리고 전치사 뒤, 이 세 군데에만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품사를 정하지 못하는 어구들이 있다면 얘네가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전치사 뒤 여기에 위치하면 명사로 사용이 된 것이지 어떤 명사적 용법 이런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품사, 명사가 나열이 돼도 어차피 단어의 나열이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뭐다? 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잡으면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명사수식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요. 즉 명사를 꾸며준다. 이 꾸며준다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명사를 수식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싸그리 다 형용사인가요? 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는 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면 전부 다 형용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형용사는 도대체 어디에 올까요? 걔는 명사 뒤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사 뒤에 위치하는데 쌤 어떤 경우에 보니까 명사 앞에도 위치하던데요? 예, 그것도 원래는 명사 뒤에 있었던 건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앞쪽으로 이동이 된 거니까 자, 형용사는 어디 온다? 명사 뒤에 온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명사만 꾸며야 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형용사도 꾸며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걸 꾸며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사를 뭐라고 외웠냐면 동사, 형용사,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외웠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개념을 잡아보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뭐라고요? 네, 명사입니다. 이 명사를 수식하면 뭐라고요? 네, 형용사입니다. 그럼 부사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명사가 아닌 것을 수식하면 얘는 전부 다 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편하겠죠. 자, 명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전치사 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용사의 위치는요? 네, 맞아요. 명사 뒤죠. 자, 그러면 부사의 위치는 어딜까요? 바로 위에서 말한 그 외의 자리에 오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네, 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품사를 정하지 못하는 어구가 명사적 용법이다, 형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리고 열심히 암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전치사 뒤에 오면 아, 명사처럼 사용이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명사 뒤에 오면 형용사처럼 사용이 된 거구나. 그리고
그 외 자리에 쓰는 부사처럼 사용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명사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명사를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능을 잘 보고 싶다 그럼 동사를 외우셔야 돼요. 자,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 즉 행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는 문장에 하나밖에 쓰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쓰다 보면 동작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박수 치면서 웃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동작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동사는 하나밖에 쓰지 못하니까 동사는 못 쓰겠고, 그래서 동사처럼 사용이 되는 준동사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즉 준동사라는 건 동사처럼 쓰이지만 품사상 동사가 아닌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동사가 아니면 어떤 품사가 될까요? 앞에서 공부했던 세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즉 명사처럼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 네, 부사처럼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품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자, 똑같이 준동사 이게 사용이 되어졌을 때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천사 뒤에 오면 그게 명사적 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오면 형용사적 용법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 외의 자리에 오면 부사적 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동사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됐는데 이걸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정의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뭐 하나 질문해 볼게요. to 부정사가 뭐죠? 예, 쌤. 품사를 정하지 못해서 부정사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쓰여요.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준동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죠. 자, 준동사는 모양이 같으면 의미하는 바가 같다. 단 품사는 다를 수 있다. 다시요. 모양이 같으면 의미하는 바가 같다. 단 품사는 다를 수 있다. 다시요. 모양이 같으면 의미하는 바가 같다. 요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얘는 미래, 가능, 당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혹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조동사로 나타내면 will, 그리고 can, should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해야 해.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따라서 기본적 개념은 뭐뭐 하려고 라는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즉 얘가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즉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면 뭐뭐 할 것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명사 뒤에 위치하면 뭐뭐 할 이라는 형사적 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자리에 오면 뭐뭐 하려고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원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동사 원형, 원형이 사용이 됐다 그래서 얘를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그럼 원형 부정사는 나타내는 게 뭘까요? 이 원형 부정사가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나타낼 때 say라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이 원형 부정사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바로 조동사의 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의 자리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조동사 뒤는 어차피 동사로 사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의 자리에 온다라고 알아두고 있는 게 좋습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 준다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ing라고 쓰여져 있네요. 얘 품사는 뭘까요? 네? 예, 맞습니다. 명사죠. 예? 네, 맞아요. 형용사죠. 뭐라고요? 예, 부사입니다. 즉, 이 ing도 투부정사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ing가 동사의 동사의 뒤, 전치사 뒤에 오면 동명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명사 뒤에 위치하면 현재 분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외의 자리에 있으면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면서 부사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ing는 그냥 ing로 알아두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ing, 즉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 구문으로 사용이 되는 이 ing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그 행동이 반복되어지거나 아니면 능동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미 발생했거나 어떤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걸 나타낼 때 바로 ing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즉 얘가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전치사 뒤에 오면 뭐뭐 하고 있는 것 이런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명사 뒤에 오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자리에 있으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원형의 ed형을 보도록 하죠. 자, 얘를 우리는 과거분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과거분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어떠한 상태나 수동의 뜻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졌거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뭐 된 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준동사에 겨우 지금 4줄로 써놓은 것이 준동사의 전체 의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빼놓은 거라고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제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자, 한번 지금부터 증명을 해보죠.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또 열심히 암기하려고 애를 썼죠. 자, 그런데 finish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finish 무슨 뜻이죠? 네, 끝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할 걸 끝낼까요? 하고 있는 걸 끝낼까요? 당연히 하고 있는 걸 끝내겠죠. 그러니까 finish는 ing를 목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어요. 좀 쉬운 단어로 가볼까요? hope, 희망하다. 할 걸 희망할까요? 하고 있는 걸 희망할까요? 할 것을 희망하겠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당연히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njoy, 즐기다. 이걸 한번 볼까요? 할 걸 즐길까요? 하고 있는 걸 즐길까요?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을 즐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ing가 목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ask, 요구하다를 한번 보도록 하죠. ask. 자, 목적어 이게 뭘 요구해요? 그럼 하라고 요구할까요? 하고 있는 것을 요구할까요? 당연히 하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allow, 허락하다. 목적어가 뭐 할 것을 허락하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stop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stop, 멈추다 이런 뜻이죠. 할 걸 멈출까요? 하고 있는 걸 멈출까요? 당연히 하고 있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stop은 오직 목적어로 ing밖에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to 플러스 동사원형을 붙여놨네요. 얘는 목적어로 사용된 게 아니라 부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하려고 멈추다 이런 뜻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로 들어가 볼까요? 지각동사는 어떨까요? 자, see, 보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목적어가 지금 실제로 하는 행동 보이나요? 네, 그래서 목적보호의 자리에 원형부정사인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고 있네요. 보일까요?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보호에 ing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보일까요? 지금 하지 않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부정사는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지각동사의 목적보호에는 동사 원형과 ing를 쓸 수 있어. 투부정사는 뭐다? 왜요? 뭐다? 왜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왜 못 쓰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그리고 그 이해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쓰고요. 그걸 몸에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해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요. 지금 설명했던 이와 같은 4개의 뜻, 이 뜻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 뜻을 반드시 알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준동사 모양이 같으면 의미하는 바가 같다. 즉 여기서 말한 이 뜻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품사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